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오늘 수업은 1교시에 이제 47회 기출 문제를 풀이를 일단 좀 하고, 근데 사실 이게 경남대학에서는 이걸 조금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남대학교 학생이 아무도 없어서 뭐 수업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카톡을 좀 보내놔야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문화재 문제, 문화재 풀이를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종교, 학생들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많이 이제 물어보는데, 불교, 이제 뭐 천주교, 천도교는 그냥 동학이죠, 동학. 그 다음에 대종교, 뭐 그 다음에 뭐 원불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종교. 이런 것들 종교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너 없이는 못 살아. 요거 나오면 요거 찍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시험에 대한 이제 찍어주기. 오늘 방송 시간이 좀 길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좀 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하면 7시까지 하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번은 현재 학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2번 문화재부터 좀 볼게요. 문화재 문제. 그러면 지금 한 명밖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그 송재현 학생 같은 경우는 문화재 문제를 많이 좀 풀어봤어요. 문화재. 그 송재현 학생 혹시 카톡에 혹시 나한테 개인 카톡으로 좀 보낼 수 있어요? 혹시 나한테 개인 카톡 좀 하나 보내보세요. 개인 카톡. 이걸 내가 이거 문제 자료를 내가 넘겨줄게요. 이거 문화재 정리한 게 있거든? 이거 내가 지금 넘겨줄게. 이거를 지금 폰으로 한번 보면서, 지금 컴퓨터로 수업을 듣고 있는지 뭘로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를 좀 보면서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개인 카톡이 있으면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를 자료를 좀 보내줄게요. 나 이거 인터넷 라이브 방송은 처음 해보는데, 뭐지? 그 인스타 라이브 방송은 처음 해보는데 엄청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자, 자료를 내가 지금 보내줄게요. 네, 살 빠진 거 감사합니다. 요거를 한번 펴보세요. 요거. 뭐 이거 손 흔들기가 뭐예요? 하여튼 뭐 눌러보면 되겠지. 네, 요거 성재현 학생 요거 한번 펴보세요. 자,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자리가 엉망진창이라서 뭐가 뭔지도 하나도 모르겠네. 자, 그럼 볼게요. 먼저 여기에 보면은 쭉쭉쭉 올라가면 첫 번째가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라고 있는데 찾았어요?
익산미리사지 석탑은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백제 무왕 때 이게 만든 거예요. 백제 무왕 때. 그래서 백제 무왕 때 이걸 만들었는데 현재 여기에 이제 그 사리가 여기서 발견이 됐는데 이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근데 지금 이 익산미륵사지 석탑이 시험에 안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익산미륵사지 석탑이 얼마 전에 복원이 됐거든. 그래서 보면 자 한번 쳐볼게요. 어이씨, 그거 내가 여기다 꺼내놨는데 없어져가지고 지금 찾고 있네. 요거 보면 요거 있죠, 요거. 지금 보면 요 모습 있죠, 요 모습. 요 위에 있는 거. 요게 위에 있는 모습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게 복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왕 때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익산미륵사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서 이제 그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무왕 때 이쪽으로 좀 넘겨서 할까? 이 익산미륵사지 석탑이 이 백제 무왕 때인데 이때가 이제 어느 왕 때냐면 이제 이때가 부여시대예요. 부여시대. 그러니까 백제 수도가 한성, 그다음에 웅진, 그다음에 부여 이런 식으로 옮기잖아요. 사비시대잖아요. 사비시대. 사비시대잖아요. 사비. 그래서 사비로 옮겼을 때가 이때 당시가 이제 무왕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가 불국사 다보탑이라고 있는데 찾았어요. 다보탑. 다보탑 모르면 이제 이민을 가야 되죠. 어디에 있냐면 경주에 있는 건데, 경주에 있는 불국사 다보탑이 있는데, 이 불국사 다보탑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신라 요때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보면 영광탑이라고 있는데, 자 영광탑 볼게요. 이게 조절하기가 힘드네. 자, 세 번째 발해 장백 영광탑이라고 있는데, 이 영광탑이라는 게 무엇이냐? 영광탑이라는 거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발해 대표적인 석탑인데, 이 탑은 벽돌을 쌓아 만든 탑이라 해가지고 전탑이라고 해요. 근데 전탑은 시험에 안 나오고 이 문화재를 내놓고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지. 다음 네 번째가 부여정림사지 5층 석탑. 요것도 이게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부여정림사지 5층 석탑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일단 시험에 나오겠지. 첫 번째가 어디 있냐? 사비에 있다. 사비. 오늘 얘기하면 부여에 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제 백제가 멸망했을 당시 660년에 그 당나라 장군이 있었는데,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라고 있었어요. 소정방. 그래서 이 소정방이 이 백제를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시를 썼는데, 그게 평제탑이라고 하고 또는 평저탑이라고 해요. 그래서 백제를 정복했다, 이런 걸 자랑하기 위해서 쓴 걸 평저탑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번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인데, 일단 이걸 만든 사람은 선덕여왕이에요. 선덕여왕 때고, 이때 당시에 이 선덕여왕이 만들었는데, 이제 모전석탑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돌무늬를 새겼다는 뜻에서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쌓아서 만든 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경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이다. 그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여섯 번째가 화순 쌍봉사 철감 선사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거 나오면 그냥 선종 찍어라. 선종.
그러니까 통일신라 후기에 선종 찍으면 되고, 또 하나는 뭘 찍어야 되냐면은 통일신라 시대의 사회 모습, 요거를 좀 찍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사회 모습 중에 뭘 찍어야 되냐면 후기, 요거 나오면은, 그러면 뭘 찍어야 되냐, 뭐 풍수 지리설이 유행했다, 그 다음에 선종이 유행했다, 육두품이 등장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지방에는 이 사람들이 등장했다, 호족, 이런 것들 를 좀 찍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여자는 이제 진성여왕이기 때문에, 진성여왕이 양하니까 원종과 우, 애노의 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7번, 그 다음에 볼게, 발의 석등. 이건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이거 나오면 그냥 발에 찍어라.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6번째가 화엄사 곽황전 앞석등. 이것도 시험에 별로 안 나와요.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 것만 일단 봅시다. 9번째가 월정사 팔각 구층탑. 이거 왜 자꾸 밀리냐? 월정사 팔각 구층탑. 이거는 이제 어디에 있냐면 평창에 있는 건데, 이거 나오면은 고려정기 석탑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죠. 그러면 이 고려정기 석탑을 고르는 문제를 좀 보자. 고려정기 석탑. 고려정기 석탑. 그래서 평창 올림픽이랑 지난번에 한번 세트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래서 고려시대의 석탑의 특징은 화려하다. 이런 거 찍으면 되겠고, 10번에 보면은 원각사지 10층 석탑. 자, 먼저 이 원각사지라는 거는 과거에 절이 있었다는 것을 원각사지라고 하지.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파악하고 가자. 원각사는 누가 만들었냐? 세조가 만들었다. 근데 이 원각사가 한번 캠프파이어 된다. 연산군 때. 그렇게 캠프파이어 된 있는 상태로 있다가 고종 때,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 시기에 헐버트의 건의로 이곳을 공원으로 만드는데, 그 공원의 이름이 파고다 공원이다. 이 공원 안에 있는 게 바로 10층 석탑이 있다. 그러니까 이 10층 석탑은 이제 세조 때 만든 거겠지. 그리고 이 파고다 공원에서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탁골 공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넘어가서 구례 화엄사 사자사 3층 석탑. 이것도 통일신라 할 것 같은데, 근데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답사 때 갔던 것 같다. 구례 화엄사 사자 3층 석탑. 요거는 통일신라. 요거는 그냥 안 중요하니까 넘어갈게요. 12번 불국사 3층 석탑. 요거 좀 볼게요. 당황스럽다. 경남대학교 애들한테 이렇게 이거 3시에 4시에 라이브 방송한다는데 아무도 안 들어왔네. 너무나 당황스럽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인 석탑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거 보건공사 하다가 발견된 게 무구정광 대다 라니경이 발견됐죠. 발견됐고, 이렇게 보면, 이것만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만들 당시에, 이때 당시에 그 도공이 이걸 만들 때 이제 집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남편 탑 언제 만드냐고 그러면 막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래서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의 별명이 있는데 무영탑이라고, 그림자가 없는 탑이다 이 말이에요. 13번에 보면은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온다. 요거 너무 중요하다. 양양 진전 사지 3층 석탑.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인 석탑이고, 요러한 3층 석탑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가문사지 3층 석탑. 요게 이거에 영향을 받은 게, 난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하여튼 뭐 일단 시험에 이렇게 나오니까, 경주 강음사지 3층 석탑에 영향을 받은 게 불국사 3층 석탑, 그 다음에 양양 진전 사지 3층 석탑, 요렇게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요거 나오면 그냥 통일신라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 자, 이 가문사를 만든 사람은 누구다? 신문왕이다. 신문왕이 감은, 갚을 감자에 은혜 은자, 아버지의 은혜를 갚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무왕의 은혜를 갚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왔었냐면, 이 석탑과 관련된 왕의 업적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경주 가문사지 3층 석탑을 또 하나 추가로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 대표적인 석탑이에요. 그리고 이 석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립 형태라는 거. 그러니까 큰 돌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조각을 한 게 아니고, 석탑을 만든 게 아니고, 돌을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만든 형태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서, 뭐 요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15번 개성에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 경천사지 10층 석탑, 요거는 이제 개성에 있는 건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었고, 고려 시대, 고려 후기 대표적인 석탑이고, 이렇게 석탑이 화려한 이유는 고려 말에 들어온 이 불교 때문이다. 라마교의 영향이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러면 경천사지 10층 석탑 중에 또 하나, 이게 이제 일본으로 반출이 됐는데, 일본으로 반출된 거를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헐버트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나서 찾아오게 되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6번 안동 법풍사지 7층 석탑, 7층 전탑. 전탑이라는 것은 벽돌을 쌓아서 만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고, 이거 아마 철도 옆에 있을 거야. 철길 옆에 있을 거고, 이 탑은 통일신라 시대 탑이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17번을 보면은 의성 탐리리 5층 석탑. 이것도 내가 가서 본 것 같다. 대학 다닐 때 본 것 같다. 이것도 아마 통일신라, 이것도 통일신라 거고. 그 다음에 18번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 요거는 보니까 탑이 좀 작죠. 자, 그러면 설명을 좀 하면, 요거는 고려시대 건데 이게 아마 선종의 영향을 받은, 요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럼 자, 지금까지 본 거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익산 미륵사지 시험에 나와요. 경주 불국사 다보탑 시험에 나오고, 영광탑 시험에 나와요. 정림사지 5층 석탑 시험에 나오고, 분황사 모전석탑 시험에 나오고, 화순 쌍봉사 철감 손사탑 이거 시험에 나오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발의 석등은 그냥 이 문화재와 관련있는 국가를 보시오. 이런 거 나오고, 월정사 8각 9층 석탑 요거 나오고, 원각사지 10층 석탑 나오고, 경주 불국사 탑 안 나오면은 대한민국이 안 이기고, 양양 진전사지 요거 나오고, 가문사지 나오고, 경천사지 요거 시험에 나오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뭘 보냐면 건축물을 좀 봅시다. 건축물. 자, 건축물 볼게요. 1번 안동 봉정사 극락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우리 일단 주심포 양식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는 거. 근데 이거 분황사 모전석탑하고도 이거 뭐야 부석사 무량수전하고도 이거 맨날 싸우는데, 지난번에는 내가 그 부산에서 강의하는데 그때 어떤 하는 만학도께서 1박 2일을 보니까 그 부석사 무량수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막 이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이거 아직도 이거 말 많거든. 어느 게 먼저인지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솔직히 내가 이 분야의 전공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이게 나왔는데 이게 답이었어. 그럼 일단 시험에서 나온 거를 좀 예를 들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덕사 대웅전. 요거는 이제 고려시대고, 이것도 주심포 양식이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쌍계사, 저거 넘어갈게요. 세 번째가 화엄사 각항전. 화엄사 각항전 볼게요.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건축물이고, 요것도 이제 이거는 다포, 요런 양식이죠. 다포. 자, 그 다음에 요거 했고, 두 번째 넘어가서 좀 안 나오는 건 생략할게요. 네 번째 보면은 해인사 장경판전이 있는데, 자 볼까요? 해인사 장경판전. 자, 해인사 장경판전 볼게요. 해인사 장경판전. 해인사 장경판전은 그 조선 성종 때 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 해인사 장경판전에 보관하고 있는 게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해인사 장경판전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법주사 팔상전, 조선 후기 대표적인 불교 건축이고, 이게 이제 어디에 있냐, 충청도의 보은이라는 곳에 있어요. 보은이라는데, 대표적으로 조선 후기다. 그러니까 지금 법주사 팔상전을 보면 엄청 큰데, 나도 실제로 가서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 근데 이걸 보고 와, 크니까 고려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과감하게 틀린다. 그래서 이거를 조선이라고 알고 있어야 되고, 법주사 팔상전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 시험 때 뭐가 나왔냐면, 법주사 팔상전이 만들어졌을 때 당시의 사회상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거 나오면 그냥 조선 후기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섯 번째 볼까요? 여섯 번째 보면은 금산사 미륵전.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조선 후기인데, 이 건축물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금산사가 시험에 나와요. 이게 김제에 있는 건데, 그 후배째 그 지도자였던 견훤이 이곳에 유폐가 됐었지. 유폐. 그 뭐야, 아들이 아빠 쉬라고 여기 가뒀잖아.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의상 볼까요? 의상? 의상이란다. 일곱 번째가 부석사 무량수전. 일단 부석사를 창건한 사람은 지금도 많이 많아요. 부석사의 그 의상, 그러니까 의상의 제자가 창건했다, 아니다, 의상이 창건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걸 봅시다. 부석사를 창건한 사람은 의상입니다. 그럼 여기 무량수전이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유명한 게 이제 주심포 양식. 그 다음에 부석사 소조 열의 자상이 있고, 부석사 소조 열의 자상. 이거는 고려시대 때 만든 건데 신라 양식을 띄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8번에 보면은 성불사 응진전.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양식인데 이거는 이제 다포 양식. 그러니까 기둥에 공포가 하나만 달려있으면 주심포고 공포가 여러 개 달려있으면 다포를 쓰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서 그다음에 그림 볼게요. 그림을 보면은 그림은 뭐 여기 그림은 김홍도 선생님 알죠? 김홍도 선생님. 아, 이거를 좀 불러줘야 되겠구나. 일단은 좀 봅시다. 일단 요거 좀 알아야겠다. 김홍도 선생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김홍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호는 단원이에요. 단원 김홍도 선생님이고, 김홍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도화서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어요. 도화서가 뭐냐면 국가의 행사를 그림으로 그리는 곳에서 근무를 했고, 이 김홍도 선생님은 그 서민 모습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이분의 제자가 이제 신윤복 선생님이죠. 그러면 이제 신윤복 선생님을 좀 보면, 이 신윤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알기로는 이제 정조 때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의 호가 해원이에요. 해원. 갑자기 생각이 나고, 호가 해원이고, 이분도 김홍도의 제자고, 이분도 도화서에 근무를 했어요. 이분은 주로 이제 양반의 모습과 이제 여성의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그림이 미인도, 단오도, 선유도 뭐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 자, 한 개씩 볼게요. 먼저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보면 김홍도의 춘추는 이런 건 알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오는 거지. 강희안의 고수관수도, 고사관수도, 이거는 조선 전기 때래요. 이렇게 말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심사임당의 초충도. 근데 지난번에 심사임당의 초충도가 시험에 나오면서 어떻게 나왔냐면, 이 초충도와 관련 있는 인물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누굴 찍어야 되냐? 이제 율곡 이희 선생님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정선의 인왕제색도. 그러니까 이 인왕제색도가 왜 중요하냐?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림들은 이제 중국의 모습을 상상력으로 그리거나 아니면 중국의 그림을 모방해서 그리는 형태가 많았는데, 조선 후기부터는 우리 민족, 우리 산과 우리의 강토를 그리는 문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강세황의 영골, 영통골 입구도.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정선의 금강전도, 금강산을 그린 거고, 신윤복의 단오도. 그 다음에 요것도 많이 모르던데, 김정희. 이제 김정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김정희 선생님의 이제 호는 추사인데, 이분은 주로 금성문을 연구했어요. 금성문. 그래서 이분이 금성문을 연구해가지고 자기 집 뒤에 있던 북한산에 있던 순수비를 찾았는데, 이게 진흥왕 순수비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분이 글씨체를 개발하는데, 자기 글씨체, 이게 추사체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유배를 가서 이제 그때 유배를 가는데, 이분이 그 유배를 가는데 제자가 계속 뭐 선생님 괜찮으시냐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고, 뭐 여비도 좀 보내고 뭐 이렇게 스승을 챙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희가 고맙다고 그 제자한테 그림을 그려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세안도입니다. 이 유배 갔던 곳은 유배지의 메카 제주도죠. 제주도.
제주도 국립박물관에 가면은 그 유배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안견의 목류도원도. 이 안견의 목류도원도라는 건 뭐냐면, 안견이 이거부터 일단 설명을 할게요. 안평대군이라고 있는데, 안평대군이 누구냐면은 그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고, 내가 왕이 될 상이던가 했던 그 수양대군의 동생이에요. 근데 이 안평대군의 목류도원도를 세조 때 그렸다고 많이 공부를 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안평대군이 죽고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고, 안평대군은 평소에 글하고 그림은 상당히 예술 쪽에 밝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세종대왕 때 안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그게 바로 목류도원도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어떻게 했냐,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이제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 그림이 제작 때 당시의 사회상을 고르시면 세종대왕 고르면 돼요. 뭐 추구기를 만들고 뭐 이런 거 찍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목류도원도가 지금 현재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거를 다시는 우리나라에 안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2006년인가 2007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전시를 했죠. 그때 뭐 지금 돌아가신 고 이상기 교수님께서 가져가지고 가서 봤었는데, 그게 진짜 마지막 그림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그 3번 그림을 좀 잠깐 띄워 보겠습니다. 3번 그림을 보면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건 다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다 조선 후기인데 하나만 일제강점기가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중섭의 소. 이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상 및 석상 볼게요. 첫 번째 불상이 이불병자상. 이불병자상은 발해예요, 발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금동관음. 나도 이거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이게 조선시대 불상이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잠깐 이것 좀 설명해야겠다. 고려시대 불상을 고르는 방법: 1. 크다, 2. 화려하다, 3. 철로 만들었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고려시대 찍으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라고 있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원래는 백제라고 했다가 신라학자들이 신라 거라고 했다가 서로 싸우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삼국시대로 하자, 이렇게 됐다고 했죠. 그 다음 넘어가서 5번에 보면은 영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을 보면, 이 불상의 경우는 고구려의 불상이고, 이 불상의 영가라는 게 연호라는 뜻이라 했죠. 연호. 그러니까 연호라는 건 그 왕의 그 즉위년을 일종의 원년으로 치는 건데, 그 왕이 즉위한 7년에 이 불상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여섯 번째, 영주 부석사 소조 열의 좌상. 얘기했죠. 고려시대에 만든 불상인데 형식은 신라 양식을 띠고 있다. 그 다음에 7번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요. 일단 얘기는 해줄게. 금동 정지 원명 석가열의 삼존 입상. 이거는 삼국시대 불상인데, 이게 부소산성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고, 부소산성이라는 게 어디냐면 이제 삼천궁녀가 뛰어내렸다는 그 낙함, 여기에 있고,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은 중국 불토불상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경주 안압지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 거 띄워야 되나? 자, 그 다음에 7번째 경주 구왕동 금제 열애 자상, 이것도 통일신라. 그 다음에 감산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것도 경주. 그 다음에 공주, 이것도 어느 나라 건지 모른대요. 이것도 삼국시대 거라고 하고, 요건 시험에 많이 나오죠. 논산 관촉사.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게 왜 나오지?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사, 이게 나오는데, 이게 크니까 이게 아무래도 고려시대 양식인 건 알겠잖아. 근데 지난번에 한능검에 뭐가 나왔냐면은 이 논산하고 요 불상하고 요 논산하고 세트로 시험이 나왔는데, 이거 계백하고 김유신하고 싸운 데가 어디예요? 황산벌이죠. 그 황산벌이 논산이래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대요. 그 다음에 보면은 무인상이 나오는데 8번에 보면 무인상, 이게 어느 왕이 있냐면 원성왕릉 앞에 있는데, 원성왕이 누구냐면은 이제 통일신라 원성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왕권이 약해갖고 왕권을 강화하고 육두품을 등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관직이 돼 있는 사람들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진급시험을 만드는데, 그게 독서삼품과예요. 그러니까 진골 귀족의 원성을 샀겠지. 그래서 원성왕이에요. 와우. 그 다음에 9번 서산 용미리 마의 삼존산, 이거는 서산 용현리 마의 열의 삼존산, 이거는 별명이 그거였잖아요. 백제의 미소. 백제의 미소. 이렇게 불상이 움직인다고 이렇게 했죠. 햇빛의 모양에 따라, 햇빛의 각도에 따라. 그 다음에 서울 보타사 마의 보살 좌상인데, 이거는 그 고려시대 불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주 용미리, 이것도 고려. 그 다음에 경주 배동은 통일신라, 요것도 합천도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창, 요거는 고려시대래요. 팔공사는 통일신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보고 들어가라. 내가 시대를 방금 얘기했죠. 그것도 꼭 보고 들어가시길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도자기 볼게요. 도자기. 자, 잠깐 도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도자기의 순서를 나열하는 문제가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데, 이 순서를 나열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먼저 옥청자, 그 다음에 고려청자, 그 다음에 분청사기, 그 다음 백자, 그 다음에 청아백자, 이런 식으로 보통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면 도자기, 도기, 뭐 기마, 뿔잔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 기마잔이라고도 보통 많이 하는데, 이거는 가야시대 거고, 이번에는 백자, 철화포도, 원문, 항아리, 이거는 아마 조선시대일 것 같은데. 잠깐 볼까요? 백자, 철화포도, 원숭이, 무늬. 맞네. 조선시대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런 건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분청사기. 두 번째 보니까 분청사기, 음각, 어문, 편병,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 세 번째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청자, 참외, 모양병, 이거는 고려 초기.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청자, 상감, 상감 청자가 고려 청자입니다. 운항문, 요거는 이제 고려, 이제 공무원 시험을 얘기하면 중기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고려
한능공 공부하는 학생은 그냥 중기 후기라고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5번 백자 청자는 청아백자. 제일 6번째 보니까 백자가 있네요. 백자는 이제 조선 중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5번인가요? 자, 비석 볼게요. 비석에 보면은 광개토대왕 릉비가 있어요. 근데 광개토대왕 릉비는 일단 중요한 건 장수왕이 세웠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공무원 시험에 한번 나왔더라고. 보니까 장수왕이 이걸 세우고 평양으로 천도하고 그 다음에 남진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광개토대왕 릉비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삼비. 북한 삼비를 찾은 사람은 추사 김정희. 이 비를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죠. 세 번째 사택 지적비. 이거는 이제 백제 체어킹이 이제 유교 강조한다고 일단 한 거고, 다음에 네 번째가 중원 고구려비, 고구려 빨래판. 이때 당시에 장수왕이 한반도 한강 이남까지 내려왔다는 걸 자랑하려고 만든 거죠. 장수왕이 만든 거고, 이게 충주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원 고구려비에 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5번에 보면은 단양 적성비. 이거는 진흥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다 했나요? 지도 봅시다. 지도 보면은 요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오죠. 혼일 강리 역대 국지도. 요거 나오면은 이제 두 개를 찍어야 되는데, 태종 이방원의 정책을 고르면 되고,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지도예요.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지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지구전도. 이런 거는 이제 조선 후기에 나온 거고, 천하도는 조선 중기. 그 다음 지도가 네 번째가 여지전도. 여지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전기. 다섯 번째가 곤여만국전도. 이것도 조선 후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기타 유물도 봅시다. 자, 첫 번째 칠지도. 칠지도 나오면 무슨 왕 찍어야 된다? 근초고 왕 찍어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성덕대왕 신종. 요거는 이제 그 통일신라. 그 다음에 3번 광개토 대왕명 호우. 요거 나오면 이제 알아야 되는 거. 신라 같은 경우는 내무왕. 광개토 대왕, 고구려 같은 경우는 광개토 대왕.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 가야 같은 경우는 금강가야가 주도권을 상실하여 대가야에게 이전되었다. 요거. 그 다음에 4번 판가복과 투구. 요런 거 나오면은 그냥 가야 찍으라 했고. 5번 석수. 석수가 뭐냐면 무덤을 지키는 이제 신기의 동물인데, 이거 이제 무령왕릉 찍으면 되죠. 무령왕릉 하면 시험에 나오는 거. 22담로의 왕족 파견.
다음에 6번 천마도 하면 찍어야 되는 거 천마총, 돌무지 덧널무덤 찍어야 되죠. 여기 가면은 이제 황남빵 먹어야 되죠, 뒤로 가서. 그 다음에 7번째 발해 도일 사자상, 이건 설명 안 하고, 발해 침이, 그러니까 발해 침이하고 도일 사자상 이런 거 나오면은 발해의 고구려 양식을 계승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9번째 자, 저기 보니까 청자 도교 인물 모양 주전자라고 돼 있는데 저게 찾아보니까 고려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 시험에 나오는 거 보자. 그 백제 금동 대학로. 일단 백제 금동 대학로가 발견된 곳은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됐고, 그 백제 금동 대학로 보고 알 수 있는 거 도교. 10번에 보면 산수무늬 벽돌이 있는데 이거 나오면 이것도 도교. 11번 강서 대묘 사신도, 이것도 도교. 고구려 후기 무덤 양식에서 발견되죠.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이제 돌방 무덤이기 때문에. 12번 금동관, 가야의 금관이죠. 13번 도기 기마 인물형 명기, 요거 나오면 이제 신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4번 장군총. 장군총에는 이제 누가 세웠는지 모르기 때문에 총을 붙이자 했고, 돌무지 무덤이라 했죠. 이렇게 외웠는데 돌에 원래 무늬가 없었기도 하지만 돌을 무지 많이 쌓았다 해서 난 돌무지 무덤이라 외웠고, 이제 고구려 초기 양식이고, 이거와 비슷한 게 백제 석촌동 무덤 양식하고 비슷하다 해가지고 백제와 고구려는 무슨 계통? 같은 계통임을 알 수가 있다. 15번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이거 아까 얘기했던 석가탑에서 발견된 거고. 16번 창왕명 석조 사리감, 이거는 이제 백제 양식인데 여기에 백제 능산리 능산리 절터인가? 거기에서 발견됐는데, 이거랑 이제 세트로 나오는 게 그거잖아, 백제 금동 대학로. 그 다음에 17번 금제관식, 이거는 이제 백제 양식인데 백제 무령왕릉. 18번 통구 12호분 참수도, 그 다음에 각저총, 그 다음에 무용총, 수산리 고분, 이런 거 다 벽화인데, 이러한 벽화를 많이 그린 나라가 고구려의 돌방무덤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문화재 문제는 많이 나오면 3문제 나오고 적게 나오면 2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1시간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